한동훈 후보가 새벽에 막판 역전 드라마를 폈습니다. 개표율 75%까지도 뒤처져 있었지만 80%를 넘어서면서 하정우 후보를 역전했는데요. 파란만장한 역사의 파도를 타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민심의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시대 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보수가 퇴행하는 것을 막아내라는 시대 정신,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북구를 발전시키라는 시대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제어하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정신을 이런 큰 바람 앞에 우연히 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심과 시대 정신을 따르겠습니다. 막판에 역전되기 전까지 심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답변은 KNN 방송국의 조진욱 기자입니다. 조금 전 75%까지 좀 뒤처지고 있다가 80% 넘어가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됐는데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유세 때 드렸습니다. 질 자유는 없고 이겨야 할 책임만 있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수를 재건하고 북부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는 민심의 강한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결국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한동훈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패널들이 분석했는데요. 뭐 결론은 확실히 정치도 경험이 중요하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요함의 가장 핵심은 절실함을 제가 왜 느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많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절벽에 딱 서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떨어지면 다 죽는. 네. 근데 또 그게 떨어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도 다 이제 해당 행위로 이제 징계 당하고 이제 막 그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멸문지화. 네. 아 그렇지. 네, 맞아. 아니 거느릴 식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정우 3족을 다. 예. 근데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승부를 갈랐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캠페인이에요. 아, 결국 캠페인. 선거를 어떤 태도로 캠페인 대하느냐. 중요하지. 예. 근데 한동훈 후보는 약간 거의 미친 사람처럼 선거운동을 했어요. 나는 그 유세차 거기 봉지um. 유세차 거기 위에 올라가는 거 예. 거기에 올라가는 후보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내 선거를 여러 번 나도 해보고 예. 선거를 지켜봤지만 그 갑자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으쌰라 으쌰. 그 필바더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잡고 쓴다 그래도. 예. 근데 거의 미친 듯이 선거하는구나. 이게 거기서 보였고. 근데 하정우 후보 쪽은 편안해. 조용하고 예. 온건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요. 선거를 사람들이 뚫어지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흘끗흘끗 봐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맞아, 아니 맞아. 자기 생업 바쁘고 예, 바빠 맞아. 죽겠는데 예. 구포시장 상인들처럼 예. 매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흘끗흘끗 먼발치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선거를 누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너무 컸어. 아. 그러면 저는 하정우 후보 쪽도 자극을 받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 때 마지막 유세 때 네. 내려가라 그래라. 네. 미친 듯이 연설하고 울고 그걸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겠네. 처음 하는 거고. 예. 확실히 절실함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럼요. 있었죠. 저도 북값 선거를 이렇게 제일 많이 다루니까 이렇게 지켜보면 예, 예, 예. 다 아시겠지만 한동훈 캠프는 진짜 3족이 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윤타자도 그렇지만 뭐 의원들, 원외 위원장들, 원외 이제 저 당직자들이 다 자기 선거야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저기가 떨어지면 나도 죽어. 정말 목숨 걸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란 사람들의 모든 원기옥을 끌어가지고 거기다 투입해서 하는 선거고.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그 절실함에서 조금 좀 밀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그리고 이게 있어. 이거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인데 이거를 해드릴까? 옛날에 한동훈 후보가 고시 공부할 때, 2차 시험 공부할 때 독서에서 공부하잖아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머리에서 김 난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집중력이랑 몰입력이 이게 어떻게 하여튼 그걸 하나도 못해 막 야 쟤 봐 머리에서 김 나 이랬다고. 근데 그게 공부할 때도 그러고 검사 일할 때도 그러더니
선거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지. 이번에 뭐. 으쌰으쌰 할 때 그랬다니까. 아까 약간 좀 이렇게 몰입한 것 같다는 표현을 쓰셨죠. 제가 그래서 눈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저기에 100% 몰입해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봉춤이고 네. 뭐고 간에 그거는 뭐 지붕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아 예. 그러면 야 진짜 열심히 한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런 거 좋아해. 그렇죠. 거기가 근데- 또 전통적인 동네잖아. 예. 앞으로 한동훈 당선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강찬호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의 좀 핵심 측근이야. 예. 그러면 자 당신 당선됐어.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네. 소통을 많이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신을 반대하고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정말 이제 소통을 정말 늘려야 된다.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하거나 복당을 해서 보수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하여간 이제 그 친한계 의원들 말고 이제 비한계, 반한계 의원들까지 좀 소통을 많이 늘려서 지금 복당을 한동훈 당선인 본인이 꺼내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고. 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장덕 대표는 오늘 물러나야 됩니다. 네. 오늘 물러나야 되는 게 맞고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해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다음에 부정선거 때문에 저것도 막 부정선거야. 투표용지 부족. 잠깐만, 이거 부정선거는 아니고 투표용지 부실 관리죠. 부실 관리인데. 부정선거야 막 이럴 그래서 것 지금 같아. 그러지 않아도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역할은 비대위원장이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강찬호 의원님이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한동훈 뭐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세요.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동훈? 박민식 찾아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죠. 딴 거보다. 네, 그렇죠. 네. 박민식 그게 찾아가지고 아까 위로하고. 말한 비한계 의원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계속 거기서 출마를 하면은 다음번에도 또 어려운 선거 치러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박민식 네. 후보부터 가서 잘 위임하고 달래고 역시 해야 그- 된다. 근데 한동훈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여기 북갑에 출마하겠어요. 한동훈? 네. 또 뭔 소리예요 또. 아니 대선 오늘 준비하겠지. 당선됐는데 아니 지금. 대선 준비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2028년도에는 대선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나오지. 그러니까 다시 나오겠구나.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저는 장동혁 그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아유, 하는 부분들 눈물겨운. 저는 사퇴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번 선거 엄청 야또 잘 지키기 치렀어. 촛불 너무한다. 집회합니까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정청래 대표는 책임론 얘기하고 아니 사실상 그렇잖아요. 액면이 그렇잖아요. 근데 장덕 대표 그쪽 모셔가세요. 모셔가는 게 제일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땅이네. 정청래는 책임지고 아, 물러나고. 잠깐 마이크 물리니까. 죄송합니다. 15대 1로 시작했던 선거를 재보궐에서도 세석을 가져왔고 큰일이네. 거기에다가 12대 뭐 3, 4를 만들어 놨어요. 사퇴 명분을 제가 만약에 그 우리 당 지도부가 그런 상황에서 했다면 물러나라고 말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아니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장동혁과 손을 잡는 것보다는 먼저 와서 본인을 도왔던 세를 네. 먼저 확고하게 마련하는 게 먼저 같아요. 이게 괜히 멋있는 척하다가 더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세를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내밀 사람들은 내미는 거고 박민식 그 후보 찾아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상도죠. 해야 될 일보다는 당연한 거지 뭐. 김주일 평론가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도혁 대표 책임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한동훈의 할 일. 한동훈 후보가 뭐를 제일 먼저 해야 그래도 이제 한동훈 뺏기다고 대표는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요? 예, 아니 복당도 뭐 지금 안 하면은 당장 이번 달에 안 하면은 다음 달에 안 하면은 뭐 큰일 납니까? 어차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 예. 거기도 지금 얘기가 많이 갈린데 지금 실무 참모들하고 예. 의원들 이제 참모들하고 얘가 다르대. 의원들은 빨리 들어와라 그러고 실무 참모들은 천천히 들어갑시다. 뭐 이게 영입하고 그냥 업어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렇게 좀 부딪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저도 그 의견이 갈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이 갈리는 것조차 이거는 가진 자의 여유예요. 네. 솔직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선거가 없잖아요. 2년 뒤에 총선밖에 그럼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제 노선 투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장도혁 대표 책임론이 어떻게 불거지고 전당대회가 어떤 식으로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고.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제 다 돌아섰습니다.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이제 그 주박 야한이었잖아요. 그동안은 낮에는 박민식, 밤에는 한동훈 이런 식의 부산 의원들이 한 13명 정도 됐는데 이제는 대놓고 다 한동훈이지 뭐. 네. 뭐 해당 행위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한동훈은 즐기면 된다. 그냥 천천히 본인의 플랜대로 가면 되는 거고. 네. 보수의 희망 국회의원 한동훈님 승자의 여유로 천천히 다음 행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